네, 저희 건축법규 강의 동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한번 이거 또 볼까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10개 건축법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5장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지금 우리 기본의 기본인 아주 간단한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중요하고요. 건축물의 프로세스를 다루는 건축, 그 다음에 마지막 유지와 관리 조금 내용은 없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이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했고요. 전체 8장까지, 5에 8까지 있었죠. 오늘은 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목차를 좀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차의 이번 동영상에서 나갈 내용은 5의 3 그리고 5의 4입니다. 누가 잠시 멈추고 이 각각의 소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직관적으로 느낌 오죠? 우리 느낌 아니까. 자, 내화 방화, 내화 방화, 피난 방화. 그렇죠. 지금 5장에 있는 내용 중에 5의 3과 5의 4는 다 얼마나 화재에 버티느냐 막느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같이 보는 게 5의 3 그리고 5의 4입니다. 5의 3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 아까 목차 봤었죠. 우리 목차를 보면 275부터 이 내용이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75페이지, 우리 책 275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건축법 50조도 잠깐 멈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내용은 뭐였죠? 자, 이런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어떻게?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건축법 시행령이 나오겠죠. 시행령의 내용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다음 각호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 다 올리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책을 봐야 됩니다. 책 2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위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밑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나요? 여기서는 이것도 봐야 되네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예외 규정 하나 있는 거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 다만 예외 조건이죠. 단층 부속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아주 작죠. 50제곱미터 이하인 걸로 방화 구조한 것과 무대 바닥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막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건 단서 규정이고요. 중요한 내용인 중략했죠. 1회부터 5까지 내용은 뒤에 아마 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표는 책 어디에 있나요? 책 찾아봤나요? 네네네. 여기 내화 규제로 해야 되는 거 이 책에 있는 표가 또 길어서 파워포인트에 두 개로 나누어졌죠. 이 책 277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은 책 276에 있는 내용을 중략을 했지만 원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책 276쪽에 있는 원법의 내용을 누가 잠깐 멈추고 1부터 5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죠. 여기에 1부터 5를 잠깐 멈추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1, 2, 3, 4, 5.
그런데 구분을 한 걸 보면 일단 용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것 같은,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주점,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위험도가 떨어질 거, 위험도라는 거, 밀집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은 시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보다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것부터 내화 구조를 하라고 하죠. 공장은 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더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을 것 같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거 단독주택 중에서도 요거 1종 근생, 2종 근생 중에서 요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노유자 중에 아동, 노인, 유소호스텔, 오피스텔, 숙박, 장례, 실내 건축물은 2층, 1층은 피난이 쉽죠. 면적도 조금 2층 이상이 400제곱미터인 거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이 모든 건축물이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왕왕 이야기했겠지만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나가서 실무에 접하는 대부분의 건물은 내화 구조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웬만한 건축물은 다 내화 구조입니다. 단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힘들죠. 이런 거는 외울 수 있겠지. 지하 3층 이상, 지상 3층 이상, 지하층. 기억한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꾸 봐서 나올 만한 문제를 기억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내화 구조일 거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문제에서 오답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를 기억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의 3의 2 건축물의 방화벽.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방화벽이 뭐냐, 방화벽과 내화 구조는 뭐가 다르냐. 방화하고 내화하고 우리 성능은 내화가 더 세다 그랬죠. 내화는 화재에 견디는 힘, 방화는 화재를 방어하는 거다. 자, 5의 3의 2 우리 책 2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고 그 다음을 누가 읽어보죠? 건축법 50조에 보면 아래 대통령령을 정하는 용도하고 규모의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이 원법이니까 법에서는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거는 잠시 멈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앞에 건축법에 따라서 여기 용도 규모가 나오는데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우리 화재 내화 구조 방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치수는 1000제곱미터라는 치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구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구획된 바닥 면적의 합계는 당연히 1000제곱미터 미만이겠지요. 여기까지가 원칙.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서에 따른 건축물을 내부 설비 구조상 방화벽을 구획할 수 없는 참고시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원법에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 와다 끊어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 대부분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인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한다? 방화벽은 하지 않는다. 방화벽은 사실은 내화 구조를 못하는 건물에서 일부 방화의 성능을 갖기 위한 벽을 만드는 거여서, 주요 구조부가 이미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이거와 준하는, 사실은 그거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화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단서 조항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방화벽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잠깐 멈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화벽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써요. 지금 나머지 이 앞에 있는 방화벽을 필요로 하는 건물은 건물 자체가 내화 구조하기 힘든 건물일 경우에 방화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화벽만이라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요 2번하고 3번은 우리 책과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요거 앞에 이야기된 내용,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정리했지요. 책 278페이지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요런 시설 예외적으로 하는 거, 요거 구획할 수 없는 거. 중요한 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내화 구조보다 약하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요거 빼고 한다. 그 다음에 구획 단위는 1000제곱미터마다 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방화벽을 구획한다. 그 다음에 모양 아까 그림으로 보자고 한 게 여기 있었죠. 평면이고요. 수직적인 가약한 수직 단면이고요. 이게 인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다. 당연히 혼자 쓸 수 있는 내화 구조고, 여기 보면은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2.5 이하로 하고, 여기는 갑종 방화문, 우리 성능이 높은 게 갑종 방화문이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게 1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0.5 이상 올라가니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아주 난이도가 낮은 정도겠죠. 단일 문제, 단일 항목에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0.5, 2.5 대화 구조의 방화벽은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회 3회 3 대규모 목조 건축물을 외벽 등 하고 보면 앞에 대규모의 동그라미 3번 앞에 있는 항목하고 이어지는 거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1000제곱미터라고 나왔죠. 무슨 건물? 목조 건축물은 대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목조 건축물은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제가 전에 수업하면서 문제를 풀 때 혹시 지문 동그라미 1, 2, 3, 4, 이 지문 중에 방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혹시 이게 내화 구조를 살짝 바꿔서 여러분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함정이 아닐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단 아주 소소한 경우만 예외다. 우리 법에서 방화 구조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화 구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조인 경우에는 내화가 아니라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방화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했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또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 57도 3에 의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및 연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 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벽 및 처마 밑에 연수할 부분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여기 누가 한번 읽어보죠. 잠깐 멈추고. 자, 요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보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뒤에 이 그림을 볼 건데 일단 정리해 보면 목조 건축물의 방화 등에 대한 거는 목조인데 연면적이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목조도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화 구조 해서 방화 구역을 할 때도 기준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마다 구역을 나눠야 된다 라고 앞 동영상 한 몇 번 전이죠.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이 방화에 대한 거는 기준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스프링클러 하게 되면 곱하기 3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소나빗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 구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연제로 한다. 목조는 내화가 안 돼서 방화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거는 여기 칠한 거예요. 대지 경계선에서 3m, 2층은 5m. 이게 화재가 일어나면 불길이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1층은 3m, 2층 이상은 5m를 떼는데 이건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로 중심선, 상호 간의 외벽 간 중심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는 옆에 하천이랑 뭐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없으니까 예외로 보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은 위로 가면서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2층보다 2층이 불길이 확 올라가니까 이렇게 2층은 5m, 1층은 3m입니다. 자, 5의 3의 4. 지금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가 우리 책 여러 곳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나온 법이고 아마 요새 그 고층 건물 화재들이 있어서 시사성이 있는 법 항목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내는 출제를 내는 거라서 그 시대에 많이 이야기되는 거에 관심을 가게 되어 있고 법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쯤 됐어요. 한 3, 4년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이게 몇 년 되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요거 좀 관심 있게 봐달라. 중요하다. 고층 건축물에는 우리 책 한번 보고 갈까요? 책을 또 같이 보면서 여러분은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는 줄을 치면서 봐야 됩니다. 책 281쪽입니다. 281쪽에 보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피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원법이니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어디에? 고층 건축물.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계단의 설치 규제에 관한 거는 더 구체적인 법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거 사진 많이가 봤을 거예요. 최근에 다 지어진 건물에 이게 들어갑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이런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표현하고 또 이런 피난안전구역 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번 보면 정하는 바에 따라 48조부터 50조까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여기는 아마 앞전의 내용에 반복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거 앞에 봤던 내용에 어디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에 대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때 법에. 요거는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내놓는 겁니다. 초고층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이고 준초고층은 해당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서 상하 5개층 이내 해야 된다. 우리 초고층은 중초고층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고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초고층은 50층 이상부터 하는 거고 높이로는 200m일 거고 준초고층은 아마 30층이고 높이로는 120m일 거예요. 우리 한 층을 층간 구분이 없을 때 4m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층이면 한 개 층당 4m를 봐서 200m, 5, 4, 20. 30층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 층을 4m 정도로 해서 3, 4, 12. 그래서 준초고층은 30층 또는 120층, 초고층은 50층을 넘거나 200m를 넘는 거라고 했고, 요거는 앞전 시간 내용
거기에 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거는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번 최근에 이게 강조돼서 제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아마 관연도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요거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이 앞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피난 안전구역은 이러이런 모양으로 돼야 되고 이러이런 설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쭉 읽어봤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넣었어요. 불연제로, 그 다음에 이것 뗐을 때 특별피난계단,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예비전원, 급수전, 비상통신시설, 면적은 뭐 앞에 또 나와 있었고, 높이, 배연시설, 재난관리. 생각하면 피난에 필요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정도 특별피난계단, 그렇죠? 비상용 승강기 이런 게 가야 된다. 요 숫자 좀 기억해야 된다고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5회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앞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이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대비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지구, 일정 정도의 마을 이상의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민감해야 되는 지역을 특별하게 지구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281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네. 됐죠? 국계법이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방화지구라고 정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한다. 다만 예외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예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죠. 내화 구조 등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엄청 작은 30제곱미터면은 8평, 9평, 뭐 10평도 안 되는 거죠. 있고,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조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요 예외 조건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요런 내용은 방화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청방화문, 드엔처, 당연히 방화 설비, 그 다음에 금속망, 불연재료, 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방화지구에 대해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화재 확산 등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지구다.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화재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강하게 화재에 대해서 뭔가를 규제를 하는 데가 방화지구고, 그렇기 때문에 내화 구조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로, 건축물은 어찌해야 되고,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하고 다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공작물은 내화 구조를 하기 힘든 게 공작물이죠. 그래서 불연재료로 해야 되고, 지붕은 내화 구조가 아니면 불연재료고 하고, 창문 등에는 구체적인 거를 연소화 구조가 있는데 한다. 예외 조건, 앞에서 읽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시 쉬고 이어서 다른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